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영상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네마스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건데요. 다들 핸드폰에 있듯이 플레이스토어를 활용해서 먼저 키네마스터를 다운받아 주세요. 네, 어플리케이션이 다운이 완료됐으면 설치가 자동으로 될 것이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자, 키네마스터가 설치가 되었죠? 클릭해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먼저 이제 액세스를 허용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핸드폰에 있는 미디어나 다른 파일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키네마스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제 광고가 나오고요. 시작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키네마스터 프리미엄에 대한 광고가 나오고 유료 결제를 하라는 광고창이 나오는데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이게 키네마스터를 처음 켰을 때 나오는 메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왼쪽에는 틱톡 광고, 오른쪽에는 유튜브 광고, 아래쪽에는 이제 설정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편집을 하기 위한 가운데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율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핸드폰에 가로, 핸드폰에 세로,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1대1 비율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가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디어에 대한 브라우저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제 핸드폰에 있는 영상들이나 뭐 미디어 자료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영상들이 나오는 거고 일단은 이제 그냥 체크를 눌러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의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 앞서 이제 각자의 패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화살 표시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됐던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그 화면이 나올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패널은 되돌아가기입니다. 그래서 되돌려서 내가 어떤 작업을 했으면 이제 뒤로 가는 버튼이죠. 보통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면은 컨트롤 Z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 아래는 이제 되돌리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앞서 했던 것이 맞다고 할 때 다시 앞으로 되돌릴 때 앞으로 돌릴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되돌리기의 반대겠죠. 그리고 그 아래는 캡처 버튼입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걸 내가 보고 있지만 중간에 그 영상에 대한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캡처 버튼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설정 버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상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내가 프로젝트 안에서 그 시퀀스 안에서 작업했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 아래는 이제 소스가 이제 들어가서 레이어나 뭐 소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은 가장 작업에서 맨 뒤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제 패널들은 이제 미디어, 레이어, 녹음, 뭐 오디오 다양한 패널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림을 하나 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디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먼저 저는 단색 배경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두운 회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모든 이제 창들이 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되돌리 같은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전 단계 그리고 앞 단계 돌아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는 방금과 같이 영상이나 이제 미디어 자료를 첨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능 등이 있는데 여기서도 미디어, 이 레이어에 있는 미디어와 미디어는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효과,
스티커, 텍스트, 손글씨 등 다양한 효과적인 것들을 넣어줄 수 있는 레이어를 생성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이제 녹음인데, 녹음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제 영상에 대한 나레이션 같은 것을 녹음할 때 필요한 녹음 장치이고요. 내가 뭔가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해서 목소리를 넣고 싶다 하면은 사용하면 좋은 녹음 기능입니다. 다음은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효과음이나 음악 같은 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토어에는 이제 다양한 음악이나 뭐 효과음 같은 거를 무료로 그리고 유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요. 이제 무료로 하실 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재생 버튼은 영상을 볼 때 활용하시면 좋은 재생 버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영상을 촬영할 때 이제 카메라나 캠코더의 역할을 해서 내가 영상을 편집하고 있지만 바로 촬영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영상을 이제 다 제작을 했다면은 내보내기를 활용해서 영상을 추출할 수 있겠죠. 그 추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 화면인데 이 화면에 워터마크가 있는데 이 워터마크 같은 경우를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료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꼭 내가 이거 워터마크를 없는 것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유료로 하셔도 되지만 워터마크가 있어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무료로 그냥 워터마크가 있는 채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각 패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영상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미디어 버튼을 누르시고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선택을 해서 이제 추가로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넣은 영상들을 위에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넣었으면은 영상을 편집해야겠죠. 영상에 대해서 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를 넣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넣은 영상들이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영상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위와 같이 나와 있는 늑대의 모습을 이제 편집할 예정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이 점점점을 눌러주시고 이동을 하면은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영상에 대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조금씩 보시고 만약 내가 이 장면에서 뒷부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영상을 선택해서 아까처럼 뒷부분에서 끌어와도 좋지만 이제 패널이 완벽하게 다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효과를 적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위를 눌러주시고요. 플레이의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한다. 그래서 오른쪽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은 제거되고 이제 왼쪽에 있는 영상들만 남아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왼쪽을 자르거나 오른쪽을 잘라서 진행해 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통해서 여기 가운데에서 잘라서 영상을 두 조각으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화면 분할 및 삽입을 통해서 자르고 이 안에다가 정지 영상을
이미지겠죠? 정지 영상이면 정지 영상을 넣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집한 거를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영상들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들을 다 짧게 자신이 원하는 길이로 편집을 하셨다면요, 영상들을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트림 분할을 통해서 영상을 자르는 것을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영상을 누르시면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위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펜과 줌인데 시작과 끝의 위치가 나올 것이고, 이 시작했을 때 화면과 끝났을 때 화면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마지막 끝의 위치에서는 만약 이 영상이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영상을 재생을 시켰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영상이 끝이 서서하게 이동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줌과 펜을 이용해서 영상을 확대하거나 이제 다시 넓히거나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전 다시 이런 효과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에 대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클립 트래픽이라고 해서 영상에 대해서 효과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내가 영상을 찍겠다 하시면은 이 영상 맨 앞쪽, 먼저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겠죠. 맨 앞쪽에 가서 시작을 누르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 원하는 글씨를 넣었을 때 이제 그 글씨가 영상에 삽입이 되겠죠. 이렇게 클립 그래픽을 통해서 영상에 대해서 좀 더 활동적이고 효과적인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은 효과를 삽입하는 것도 좀 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립 그래픽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영상 자체에 대한 속도인데 곱하기 1 같은 경우는 1배속이고 이제 4배속, 8배속, 그리고 1.5배속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속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소거를 통해서 소리를 없앨 수도 있고요. 음정 유지를 통해서 속도는 빠르지만 음정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리버스 같은 경우는 영상 자체를 이제 맨 뒤가 처음으로 오고 맨 앞이 뒤로 가서 뒤집어 버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 미러링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러링이면 거울이죠. 거울을 이제 비췄을 때 좌우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효과로 나타낼 수 있고, 위아래로 변형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을 통해서 영상을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러링과 회전을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겠죠. 다음은 필터입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이미지에 대한 색감을 변경해 주는 것들인데, 자신이 활용하고자 하는 필터들을 넣어서 조금 더 극적인 것이나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이런 필터를 적용해주면 좀 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다음은 조정입니다. 이 영상에 대한 밝기, 그리고 대비, 채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프리미엄으로 유료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밝기는 말 그대로 이제 영상에 대해서 밝기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대비 같은 경우는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밝은 것은 좀 밝게 해주는 것이 대비고, 채도는 각각 가지고 있는 색깔들의 색상을 좀 더 진하게, 옅게 해주는 것이 조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EQ라고 있는데요. EQ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음을 좀 더 넣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 볼륨은 아까 볼륨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은 좀 높이 나와야 되고 어느 부분은 낮게 나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할 때 표현해 줄 수 있는 건데, 이 동그라미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자신이 그 위치에는 이제 어떤 음량, 요 중간 위치에 가서는 또 어떤 음량, 이런 것을 지정해줘서 음량이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그래프를 통해서 자신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향 효과입니다. 좀 목욕탕에서의 말하는 그런 느낌, 성당에서 말하는 느낌, 이런 효과를 좀 넣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음성 변조입니다. 음성 변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음성을 좀 더 변조를 해서 재미있는 효과를 넣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비네트입니다. 비네트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시켜주면 주변이 좀 어두워서 안쪽에 있는 이제 이미지를 집중시켜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추출은 이 영상에 있는 음성, 음악, 이런 오디오만 따로 빼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효과입니다. 이렇게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지금까지 썼던 효과들을 이 영상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시면은 이제 미디어, 효과, 스티커, 텍스트, 손글씨가 있는데, 먼저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효과를 눌러보시면은 기본 효과가 있는데요. 물론 샵을 통해서 더 받아서 보실 수 있겠지만 먼저 기본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랑 모자이크 같은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넣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를 체크했습니다. 이 가우시안 블러가 이렇게 네모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체크를 해 보시면은 가우시안 블러의 크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셨다면 이렇게 블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블러에 대한 효과를 다시 이제 적용을 시키고 싶으시다 하면 블러를 눌러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인 애니메이션을 해서 요 블러가 페이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보시면 없었다가 뿌얘지고 없었다 뿌얘지고 이런 영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죠. 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을 넣어서 효과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애니메이션, 어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전멸을 하면은 뿌였다가 괜찮았다가 뿌였다 괜찮았다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효과를 넣을 때 그리고 가운데 있을 때 뺄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할 때 효과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정입니다. 설정에는 이제 블러에 대한 강도를 조금 더 세게 이렇게 하면 더 보여지죠. 약하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불투명도라고 하는데, 이 블러가 이 영상의 앞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우시안 블러 효과 자체를 투명하게 만든 겁니다. 만약 지금 100% 때문에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거고 빵으로 가보면은 아예 없어져서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점점 이렇게
영상을 뿌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양입니다. 모양 같은 경우는 이 블러의 효과가 지금 네모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주변이 좀 동글동글한 네모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네모는 네모나지만 이쪽 동그랗게 바뀌신 게 보이시죠? 블러는 동그랗게 바뀌는 겁니다. 삼각형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바꾸실 수 있고 패더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딱 선에 맞게 블러가 적용이 되지만 패드를 올리시게 되면 이 선의 간격이 점점 이제 경계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선의 경계선이 많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패더를 통해서 자연스러움을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전 미러링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효과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블러를 예시로 들었지만 다양한 효과, 자신이 원하는 효과도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같은 경우는 효과처럼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농구공을 내가 스티커로 넣었다 하면은 이제 이 스티커 그림 외에는 이제 투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거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애니메이션들을 적용할 수 있고 불투명도를 적용할 수 있고 트림 분할, 회전 미러링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 설정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겠죠. 체크를 하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변하겠죠. 이것도 변경을 이렇게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혼합으로 가시면은 지금 뒤에 있는 배경과 좀 오버레이를 해서 이렇게 혼합하실 수 있는 효과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글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누르셔서 텍스트를 선택하셔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글씨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재미난 영상 편집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자신이 위치한 이제 트랙에 맞게 시작해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먼저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이제 A를 선택해서 폰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폰트를 이제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체크를 넣으시면은 글씨도 이렇게 글씨체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위 모양을 통해서 이제 잘라낼 수 있는 트림 효과를 줄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통해서 글씨에 대한 색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글씨 색깔 있죠. 변경할 수 있고 좀 더 세세하게 변경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투명도에 대한 투명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에 대해서 각각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글씨에 대한 옵션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먼저 텍스트 옵션입니다. 글씨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그리고 오른쪽 정렬을 확인하실 수 있고 위로, 가운데, 아래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렬을 지금은 글씨가 한 줄이기 때문에 정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아래쪽으로 여러 줄이 있을 때는 정렬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U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글씨에 밑줄을 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간을 올림으로써 편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곽선을 통해서 윤곽선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글씨의 겉에 윤곽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윤곽선에 대한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 두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이 글씨에 대한 그림자를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그림자에 대한 거리 점점 멀어지거나 아니면 그림자에 대한 각도 점점 반대의 각도이거나 이렇게 그림자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우를 통해서 글씨 주변에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어떻게 점점 퍼지게 하거나 글로우를 점점 크게 하거나 이렇게 효과를 넣어줄 수 있고요. 배경색을 통해서 글씨 딱 네모나게 글씨가 있는 것 주변에 색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할 수 있고 화면 폭에 맞게 이제 폭에 맞게 쭉 한 줄로 진행을 할 수도 있죠. 다음은 이제 손글씨입니다. 손글씨도 텍스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글자 자신이 원하는 글자를 직접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색상을 고를 수 있고 이제 지우개로 지울 수 있고 원하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글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손글씨 같은 경우도 글자와 같은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모든 영상 편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레이어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줄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내보내면서 영상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까지 이제 편집하고 날렸었던 영상들을 조금 간략하게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앞부분의 인트로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도 편집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글씨를 먼저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글씨를 편집해주고 자막도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의 길이를 줄였기 때문에 자막이 이제 막상 이제 영상이 시작될 때는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자막에 대해서는 인 애니메이션을 좀 줘서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또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글씨가 나오고 제거가 되고 영상이 시작이 되겠죠. 이렇게 영상이 시작이 될 때 사실 음악이 없으면은 그냥 단조로운 영상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한 칸 내려서 텍스트 레벨에서 한 칸 내려서 그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음악과 함께 감상을 한번 해보고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음악이 뭔가 영상이 끝날 때 뚝 끊기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볼륨에 들어가서요. 지금 이 트랙에서부터 여기 영상 마지막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소리가 안 나도록 빵으로 이렇게 하면은 영상 같은 경우를 보시면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영상이 이 크기로 나오다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다 하셨다면 영상을 내보내서 추출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내보내기 및 공유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20p의 HD 화질이 가장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진행하실 수 있는 좋은 화질이고요. 프레임레이트 30, 그리고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높일 수 있고 줄일 수 있는데, 비트레이트가 높아짐에 따라서 용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마지막 해상도에 대해 설정을 하시고 이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보내기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보내기 완료되었으면 자신의 핸드폰에 갤러리에 가시면 이제 영상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재생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제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시면 되고, 내가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를 조금 더 이제 스케치를 해서 기획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편집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과 제작을 해봤고, 중간중간 궁금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편집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